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5년 차로 3살이 된 예쁜 공주님의 엄마인 30대 주부입니다. 올해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해인데요. 저는 어릴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올해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꼬박 20년이 되는 해이고, 동시에 지금의 제 나이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나이라 기분이 많이 이상한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가신지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말문이 터져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를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엄마의 심정이 와닿았는데, 엄마의 부재는 저에겐 항상 상처였고 아픔이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이런 말은 저를 키워준 할머니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제 인생의 굴곡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일단 아빠가 저를 두고 재혼하셨다가 결국 다시 이혼을 하시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아빠 딴에는 저에게 엄마의 자리를 메워주고 싶어서 한 재혼이라고 하셨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새엄마는 저를 키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새엄마는 저에게서 아빠를 완전히 뺏어가려고도 했는데 거기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새엄마가 아빠와 결혼할 당시 저보다 어린 딸을 데리고 시집을 왔는데요. 그 동생이 저희 아빠를 독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아빠 하면서 외동딸 대접을 받고 싶어 했는데, 새엄마는 자기 딸이 그러길 바라니 저희 아빠를 온전한 자기 딸의 아빠로 살게 하려 철저히 저와 아빠를 갈라놓으려 하셨죠. 그러니 아빠 생각과 달리 아빠가 재혼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찬밥에 할머니와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아빠를 1년에 2~3번 볼까 말까 하니 할머니가 이건 안 될 일이라고 나서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살게 할 바에는 엄마와 새엄마를 이혼시키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드셨는데, 그리하여 새엄마의 독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할머니가 무작정 저를 데리고 아빠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새엄마는 졸지에 시어머니와 전처 딸까지 함께 살게 되었고, 저희 할머니는 이복 동생이 저희 아빠를 독차지하는 꼴을 또 가만히 보지 않으셨는데, 야야, 네가 뭔데 거 가서 매달려 있노? 니는 항시 2번째다. 여 언니가 아빠 친딸이니까 1번, 니는 2번. 알았나? 이렇게 새엄마와 이복 동생이 보고 듣는 가운데 대놓고 차별을 했으니 새엄마가 폭발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아빠를 뒤에서 조종해 할머니와 저를 다시 내보내고, 이젠 아예 연을 끊고 살게 하려 이간질을 열심히 했는데, 그 수까지 모두 꿰뚫고 있던 할머니는 아빠가 없을 때 온갖 집안일로 새엄마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어요. 거기에 아빠 돈도 할머니가 직접 관리하고 새엄마에게는 주급으로 생활비를 주신다며 그마저도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절대 안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재정 상태를 쥐그흔드는 할머니 탓에 새엄마는 아빠에게 이렇게 살 바엔 이혼을 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가면서 아빠의 재혼은 깨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빠도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물론 저 사람이 심한 건 나도 인정하는데 그래도 내 아내고 엄마 며느리잖아. 그리고 막말로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기어코 아들이 이혼당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라며 새엄마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할머니는 네 이혼하라고 이러는 기다 라며 아빠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럼 니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처리약을 쓰는데 아빠라는 니는 니 딸이 저렇게는 괄시받는 게 괴안나? 나도 내 핏줄이 더 귀하지 너의 핏줄 거두는 거 한 개도 안 반갑다 라며 아빠를 혼내셨는데, 그때는 왜 제가 다 눈물이 나던지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런 아빠보다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할머니는 건강이 아주 나쁘셨더군요. 어쩌면 그래서 더욱 제 걱정을 한 것 같았는데요. 할머니는 식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신장암을 앓고 있었어요. 가끔 포도당 맞으러 병원에 간다.
서울에 있는 작은 아빠 집에 다녀온다는 게 당신 병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옆집에 맡겨져 할머니 올 날만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그런 어린 소녀의 마음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프게 하고 저를 밀어내려는 새엄마를 당신이 나서서 아빠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셨고, 아빠는 할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 뜻에 따랐는데, 그렇다고 부녀의 정이 쌓이거나 사이가 좋아지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아빠와 산 지 2년도 되지 않아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후로는 아빠와 쭉 둘이서만 살았는데 솔직히 좋은 기억은 별로 없네요. 그냥 각자 살았거든요. 서로에게 큰 관심과 걱정도 없이 그냥 한 집에서만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빠와 살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그리웠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또 학교에 다니면서 쭉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어쩐지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왜 엄마 없는 애는 티가 난다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저는 저한테서 그런 티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엄마가 있어서 머리 모양도 단정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학교에 오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아니니까 그런 게 늘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쁘고 저에게 달리 관심이 없는 아빠와 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제 스스로 해야만 했는데요. 이건 뭐 어린 딸이 나이 많은 아빠를 더 챙기는 꼴이었어요. 청소도 그렇고 공과금 내고 심지어 슈퍼에서 간단한 식재료를 사다 제가 밥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는데 혼자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는 용돈을 모아 마련한 100만 원의 자립금으로 집을 나와 독립된 생활을 했는데, 말이 독립이지 그때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고시원, 고시텔, 반지하, 옥탑방, 심지어 쉐어하우스라고 방만 빌려 사는 생활도 했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겠지만 저는 나름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래도 딸이라고 혼자 사는 저를 위해 매달 용돈은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하여 저와 아빠는 따로 떨어져 살면서 가끔 생사 확인차, 안부만 전화를 하며 각자 편하게 사는 걸 추구하게 되었고, 제가 철이 조금 들면서 그래도 아빠와 사이는 많이 좋아진 편이었어요. 제가 아빠를 걱정하고 챙기니 아빠도 그런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듯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취업에 성공해 본격적인 돈을 벌면서 나름 독하게 살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돈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때 당시 저에겐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어쩌고 하는 것들은 모두 배부른 거짓말이었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돈이 있다고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행복보다는 힘들고 불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한참 놀고 싶고 연애하고 싶은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애를 해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요. 사람의 인연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 시절에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거래처 직원으로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는데 저 사람이 미래의 내 남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단 말수도 별로 없었고 저를 좋아하는지 어쩐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서로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 업무적인 관계에서도 사적인 감정의 싹은 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나이, 사는 동네,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하면서 저희 사이는 크게 변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처음 고백을 했을 땐 저는 도망치기 급급했거든요. 누굴 만나 다시 없던 관계를 만드는 게 저에겐 쉽지 않고 무서웠어요. 저 또한 저의 처지가 남들이 말하는 조건이나 기준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자신이 없었는데요. 남편은 근 1년을 저를 기다려주면서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줬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저를 조금씩 용기를 내게 만들었는데, 연애를 5년 정도 했을까? 남편의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장남이다 보니까 홍기도 찾고 만나는 여자도 있다고 하니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따로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셨더군요. 남편에게 대강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편하게 차 한잔만 하자고 하셨는데 그때 처음 본 시어머니의 인상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인상이 좋으셨어요. 또 이미 남편과는 연애하면서 저희 집안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던 터라 시어머니는 제가 무얼 걱정하는지 알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오해할까봐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경탁이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게 힘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니 이런 와중에도 너무 반갑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컸네. 할머니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귀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내 나이쯤 되면 척 보면 딱이거든. 그러니까 괜히 걱정 사서 하지 말고 우리는 선영씨 정도면 감지덕지니까 편하게 봐요.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생각해주면 더 고맙고 우리 금방 또 볼 수 있는 거 맞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해줘야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라고 해주시니 저는 확실히 마음이 편했어요. 이미 벌써 제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도 마음이 놓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했는데 어느덧 제 마음 한켠에 저런 분이라면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나아가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엄마의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었는데요. 그런 계기가 발판이 되어 저와 남편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둘 다 아주 넉넉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대출 조금 더 끼고 빌라 전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다니 놀라울 정도로 안락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 마냥 부러워만 했던 행복한 가정을 제 손으로 꾸려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는데요. 남편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물론 천사 같은 아이가 있는 지금은 이미 그런 꿈을 이룬 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행복 자체였지만 징얼의 생활이 있기까지 저도 나름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부터 밝히자면 저희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시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님까지도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감사한 분이라 저는 늘 시댁에 갈 때면 다른 며느리들과 다르게 신나서 남편보다 더 먼저 가 있곤 했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선영 씨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 같아 라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제가 여기에 사연을 쓰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에겐 좀 짜증나고 신경 쓰이는 시댁 식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시부모님이 늦게 낳은 늦둥이 딸, 제 손아래 신우인데요. 원래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신우 시집살이가 사람을 더 잡는다고. 저에게 있어 신우는 아무도 몰래 등짝을 후려쳐주고 싶은 왼수예요. 얄밉다는 표현으로는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무시하는데 신우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일단 시부모님이 늦둥이로 낳은 딸이라 정말 오냐오냐 온갖 진상도 사랑으로 받아주셨는데 그렇다 보니 세상 무서운 것도 없고 아래 위도 모르는 싸가지 그 자체였어요. 솔직히 결혼 전부터 조짐이 있긴 했는데 남편이 대놓고 자기 동생한테 뭐라고 하고 그 동생도 오빠인 남편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또 신우인데 결혼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보겠나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 신우 때문에 신혼 때는 저도 이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신우는 그런 것도 모르는 아나무인인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무시하고 깔볼 수가 없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딸을 혼을 내긴 하시지만 신우는 그런 부모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누가 보면 자기를 무슨 돈 많은 부잣집 딸로 볼 줄 아는 건지 기세가 아주 등등하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도 없고 가난한 친정을 가진 저를 자기보다 한참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대놓고 저를 자기 집 레벨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소위 말하는 신우이 짓 시자 노릇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집살이 때문에 도망치듯 아빠와 이혼한 새엄마의 기분이 이랬을까? 이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여자 생각이 났는데 그만큼 신우의 시자짓은 사람을 환장하게 했죠. 오죽하면 제가 저보다 어린 신우의 말에 울컥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신우를 쥐잡듯 잡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신우는 자기가 왜 오빠한테 혼이 나야 하냐며 발끈했죠. 아이씨,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가 만만해? 노이놈의 기집애, 아까 올케 언니한테 뭐라고 했어? 네 올케가 우리 집이랑 레벨이 안 맞아? 레벨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뭔데 내 와이프 눈에서 눈물을 빼. 너 당장 올케 언니한테 사과 안 해? 어머 별꼴이야? 언니 그새 우리 오빠한테 쪼르르 가서 일렀어요? 아 속도 줘봐라. 내가 뭐 없는 소리 했나? 그리고 오빠 아무리 오빠가 새언니 편을 든다고 해도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나 잘못 없어. 언니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눈물바람 한 거지. 막말로 오빠랑 우리 집이 좀 손해보는 결혼하는 건 맞잖아. 맞긴 뭐가 맞아. 그리고 무슨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야. 나는 우리 선영이 아니면 결혼 안 했어. 선영이라서 결혼한 건데 네가 뭘 안다고 나서. 아 그러셔? 아주 사랑꽃 나셨네. 새언니는 좋겠어요. 조건도 언니 편만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어디 그것뿐인가? 언니 레벨에는 꿈도 못 꿀 우리 집에 시집까지 왔으니 언니도 선빵한 거지. 경훈이 너 그만하지 못해. 어디서 버릇없게 올케 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경탁이 너도 아무리 네 동생이 잘못했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얘가 몰라서 실수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몰아붙여?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심통 부리는 거 몰라? 내가 몇 번을 말해. 이게 다 엄마가 계속 애를 싸고 도니까 저렇게 위아래도 모르고 버릇없이 그런 거라고. 심통이 나서 사과를 안 하는 게 어딨어. 너 이놈의 기집애 당장 사과 못해? 싫어 못해 안 해. 오빠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이랑 새언니가 레벨이 안 맞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엄마 없이 자라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레벨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솔직히 격 떨어진단 말이야. 사람이 급이 있지. 오빠 너는 왜 그렇게 눈이 났냐? 너 조용히 못해? 아 우리 며느리 괜히 시댁 갔다가 별소리를 다 듣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우리 애가 철이 없어 저런다. 이해심 넓은 네가 참아. 왜 그래요? 참긴 뭘 참아? 그리고 왜 선영한테만 참으라고 해요? 좌우간 진짜 내가 일해서 재 있을 때 집에 오기가 싫어. 그래? 말 잘했네. 그럼 오지 마. 그리고 새언니도 괜히 가증 떨지 말고 우리 집엔 제사나 명절에만 와요. 뭐 반가운 얼굴이라고 자주 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자기가 무슨 친딸이라 된 줄 아는 거야? 진짜 기분 나빠.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아우 저거 진짜 동생만 아니면 한 대 패주고 깽값 물어주는 건데. 자기야 일어나서 짐 챙겨. 나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경탁이 너까지 왜 그래? 아유 선영아 내가 미안해. 네 남편 말처럼 얼른 가라. 내가 현관 앞에 반찬 싸놨으니까 그거 꼭 들고 가. 경탁이 너는 운전 조심하고. 괜히 성질난다고 운전 막 하면 안 된다. 선영이 놀래. 저는 신우 때문에 속이 뒤집어졌다 펴졌다 난리가 났지만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못했어요. 너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싸울 수도 나는 괜찮다고 남편을 말릴 수도 없으니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제목까지 화를 내고 씩씩거리니 그걸로 위안 삼아 그날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요. 자기야 아까는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저놈의 기집애 내가 언제고 저놈의 주둥이 홍구멍을 내줄 거야. 엄마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싸고 도는 바람에 지가 그거 믿고 저렇게 까부는데 언제고 나 아니라도 임자 만나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겠지만 기분 풀고 우리 가급적 본가에는 가지 말자.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속은 상했어도 남편이 저러니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신우가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서 그 밉상 얼굴 보는 날이 없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저희 신우는 늘 좋은 조건의 남자만 만나면 결혼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그런 조건의 남자가 유감스럽게도 눈이 삐지 않아 신우가 결혼하는 날은 올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건지 드디어 신우가 찾던 조건은 좋으나 눈이 먼 정신 나간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제가 막 임신을 했을 때였는데 신우는 조카가 생기는 건 안중에 없었고 당장이라도 시집을 갈 것처럼 입이 아주 귀에 걸렸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그 소식은 반갑기 그지 없었는데요. 신우의 예비 남편은 신우 말처럼 거의 준재벌에 가까운 집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시집살이 시킬 시어머니도 없고 신우의 짓 할 여자 형제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들으니 저도 슬슬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 남자가 잘나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심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신우 만나 고생 좀 해봐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신우가 없다니 그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을 꿰뚫어 봤는지 신우는 원래도 얄미운 면상을 더욱 얄밉게 하고서는 자긴 시집살이도 하지 않고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저에게 자랑을 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약이 오르더군요. 세상에는 권선징악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저 못된 신우는 인생만 잘 풀리는 건지 하늘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신우는 나름 조건을 맞춰 시집을 간다고 자기 집 기둥 뿌리도 뽑아 호화스럽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상견례 때와 결혼식 당일에 뵌 신우의 가족들은 인상도 좋고 좋으신 분들 같더군요. 신우가 집안의 막내이다 보니 귀염상이라며 신우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사돈 되시는 분이 신우를 딸처럼 여기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희 시부모님도 감사하다며 좋아하셨는데 그러면서 의뢰 저희 애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늦게 본 귀한 딸이라 너무 곱게만 키워 그런 거니 너 그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집안 가풍에 맞게 많이 배우도록 이야기도 해놨으니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시며 신우를 예쁘게 봐달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때도 저는 저 사람들은 자기 며느리의 실체를 다 아는 걸까? 괜히 꼬장을 부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일단 빨리 시집을 가서 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하니 저는 적극 협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역겨움을 참았어요. 가뜩이나 임신해서 비위도 약한데 신우가 하는 짓이 너무 밥맛이라 참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신우의 가증 섞인 연극에 속아 넘어간 듯 보이는 신우의 시아버님은 그저 허허 웃으며 이제 막 시집 오는 건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당신은 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러신가? 소소한 일은 잘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러니 그 말에 신우는 또 저를 향해 어깨를 으쓱하며 새침을 떨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신우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허튼 꿈은 버리고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인데 이왕 시집간 거 이혼해서 돌아오지 말고 그 집에서 잘 살길 바랬는데요. 아니 웬걸? 결혼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신우가 짐가방을 들고 친정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그때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라 회사에 휴가를 냈고 남편은 저와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곧장 출근을 해서 저 혼자 시댁에 갔었는데 현관문도 열려있고 신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현관 밖으로 새어나왔는데 사람 심리가 왜 그런지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때 저는 마침 점심시간이라 시어머니와 점심을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그 전날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초밥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산부인과 근처에 맛있다고 소문난 가게가 있어서 저는 일부러 포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연락도 없이 부랴부랴 왔는데 정작 서프라이즈는 신우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데 신우 집에도 신우 같은 사람이 있었나 보더군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셋이나 됐는데 시 고모님이라는 분들이 조카 며느리라고 신우를 엄청 잡는 것 같았어요. 아주 신우가 꽁지가 빠져서는 친정으로 주랭랑을 쳤는데 자기 엄마를 붙잡고 서럽게 우는 거 있죠? 엄마, 나 진짜 이렇게는 그 집에서 못 살아.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 그게 있잖아.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했어.
결혼 전에 나한테 잘해주는 건 순전히 쇼였고 나를 무슨 다 잡은 고기처럼 신혼인데도 홀대하는데 그것도 너무 서럽고 집에 돈은 많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쓸 돈은 안 준다? 어디 그뿐이야? 시고모님들이 진짜 지랄 맞아. 자기들이 시엄마래. 그럼 나는 무슨 시어머니를 셋이나 모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청소가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나만 쥐잡듯이 잡아. 뭐? 너 그렇게 힘든데 이 서방은 뭐라고 안 해? 안 해. 나더러 무조건 참고 고모들한테 맞추래. 자기도 고모들 무섭다고. 자기한테 불똥 튀지 않게 나더러 알아서 하라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떡해. 네가 잘 좀 맞춰봐. 네가 잘하면 그 고모님들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지. 못 맞춰. 그건 아무도 못 맞춰.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아마 내가 너무 잘하면 잘한다고 또 뭐라고 하실걸? 그냥 내가 싫은 거야. 왜? 왜 네가 싫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몰라. 나더러 며느리 하나니까 시아버지도 챙겨야 하고 집안 대소사도 챙겨야 하는데 그거 다 챙기면 엄마 나 친구 만나서 쇼핑할 시간도 없어. 무슨 종이야 종. 그러면서 아버님은 나한테 하루빨리 애나 낳으라고 잔소리하시고. 뭐? 그렇게 인상 좋으신 분이 그러셨단 말이야? 그거 다 연기였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나랑 우리 가족을 속인 거라고. 엄마 나 어떡해. 이혼할래. 시끄러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타령이야? 엄마가 몰라서 그래. 이제는 큰 고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나더러 가정교육을 개떡같이 받았대. 니네 엄마는 이런 당연한 것도 안 가르쳐줬냐고 하는데 성질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바탕 뒤집었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내 고모님이 나더러 몸만 딸랑 시집 왔으면서 성깔만 부린다고 자기 집안에 날로 시집을 왔다면서 저런 것들이랑 우리 집이 어울리냐고 나더러 급 떨어진대. 저는 신우의 말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걸 겨우 참았어요. 지가 나한테 레벨 어쩌고 급 어쩌고 하더니 그 잘난 집에서 똑같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고소했어요. 그래도 하늘이 완전히 신우 편은 아니구나 위안이 됐는데 그때였어요. 신우가 눈물을 닦겠다고 일어나면서 현관문 밖에 있던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하필이면 저희 시댁이 옛날 주택이라 거실이 현관문이랑 가깝거든요. 그러니 신우가 마치 너 지금 내 얘기 다 들은 거야? 라고 하듯 저를 노려봤는데 저는 멋쩍어서 그냥 웃어 보이고 말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가 온 것을 알고 조금 놀라신 듯한 얼굴이었는데 저는 괜히 두 모녀가 민망할까봐 사간 초밥을 둘이 드시라고 바닥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요. 돌아오는 내내 왜 그렇게 미소가 지어지는지 저는 집에 와서도 싱글벙글이었는데 그도 그럴 게 신우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눈물 콧물 쏟으며 우는데 그 모습이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너무 웃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온 지 2-3시간이 됐을까? 아니나 다를까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신우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아까 왜 웃었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자기를 비웃고 있었던 것 같다며 기분이 나빠서 그냥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기도 차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쪽팔린 김에 지금 저한테 화풀이를 좀 하겠다는 억지 심보잖아요. 아가씨, 제가 뭘 했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저 비웃지 않았어요. 뭐래? 내가 분명히 다 봤는데 어디서 딴소리예요? 내가 우스워요? 누가 그렇대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가씨보다 서열이 위에요?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저 비웃지 않았고 분위기가 좀 나쁘길래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언니, 솔직히 내 얘기 어디까지 들었어요?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요. 발뺌할 생각 없고요. 거진 다 들었어요.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면서요. 그나저나 아가씨도 참 안 됐네요. 시집살이 시킬 시어머니 신우들 없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시구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일 줄이야. 그러는 거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네요. 그 소리 지금 나한테 쌤통이라는 말 하고 싶은 거죠? 어머, 아가씨는 역시 눈치가 백단이네요. 그렇잖아요. 아가씨가 저한테 좀 못되게 굴었어요? 레벨이 안 맞다고 격 떨어진다고 급이 안 맞다고 했잖아요.
아가씨는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어땠어요? 기분 더럽죠. 그러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 고모님들도 진짜 못됐다. 결혼식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 하시더니 실상은 아니었나 보네요. 됐어요. 언니는 언니나 잘해요.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어머, 제가 걱정하는 걸로 들렸어요? 아닌데. 아가씨도 성인이고 이제 시집갔으니 출가 외인인데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죠. 솔직히 그동안은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편하게 산 건 맞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이제라도 그걸 알게 됐으니 다행이죠. 아가씨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봐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언니, 지금 나 시집살이 하다 피말라 죽으라고 고사 지내요? 고사는 안 지냈는데 지금부터 한번 지내볼까요? 언니! 신우는 제 말에 약이 바짝 올라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저 멀리서 시어머니가 어디다가 분풀이를 하냐고 신우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렇게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받는 그 모습을 다 보진 못했어도 신우가 얼마나 열을 받아 난리 났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는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옆에서 오늘 뭐 나 없을 때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별일 없었고 병원 가서 애기 초음파 보고 와서 기분이 좋다고만 말했는데 아무리 남편이 자나깨나 제 남편이라고 해도 시집간 동생이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처럼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가 나중에 얘기하면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제 입으로 신우가 힘들다는 말은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로 봐서는 신우가 금방이라도 이혼하고 돌아올 것만 같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꾸역꾸역 이혼은 하지 않고 살았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듣기로 신우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본전도 못 찾고 더한 시집살이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 표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는데 그 집 시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자기 집안에 이혼은 없다며 시집 온 이상 죽기 전에는 이 집을 나갈 수 없다나요? 그 말이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또 전화로 울고불고한 모양이었는데 심지어 친정에 전화를 너무 자주 한다고 핸드폰도 큰 시고모한테 뺏겼대요. 거기에 정말로 이혼을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막강한 변호사 군단을 만들어 신우는 물론이고 신우의 친정도 막대한 배상을 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을 한 것 같았는데 돈 많은 집이라고 좋아하더니 그 돈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럼 밖에 나가 일이라도 하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그 돈 많은 집안이 며느리가 일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신우 역시 그런 와중에도 일할 마음은 또 없다 보니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그럼 뭐 어째요? 그냥 살 수밖에요. 그래서 신우의 시집살이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는데 그 탓에 시부모님 마음은 늘 불편하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당연하죠. 당신들은 그저 바람 불면 날아갈까 꼭지면 터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친 거 그 집에 가서 배우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지도 적응하고 살려면 배워야지. 저 말을 듣는데 제 남편이지만 어쩜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탁 꼬집어 하는지 그날따라 남편이 더 멋져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출산을 임박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남편은 그런 제 의사를 기분 좋게 존중해 주었는데요. 요즘 남자들 여자가 맞벌이하지 않으면 싫어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엄마 없이 자란 아픔 때문에 우리 애는 엄마인 제 손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은 전혀 싫지 않다는 듯 맞아. 애는 엄마 손에 자라야 정서적으로도 좋지. 나는 자기만 좋다고 하면 대찬성이야. 그나저나 우리 애는 참 좋겠다. 선영이가 엄마라서. 라고 오히려 제 선택을 지지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남편한테 고마웠는지 신우 말처럼 제가 남편 복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전화도 잘하지 못하는 신우 덕에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어 시댁도 마음껏 다니고 덩달아 친정 아빠도 좀 챙기면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 그런지 저희 딸은 어린 신생아일 때부터 순하고 잘 웃는 아이였어요. 조리원에서도 무슨 이런 인형 같은 얘기가 있냐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예뻐하셨는데 그렇게 태생부터 사랑을 듬뿍 받더니 자타공인 사랑둥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니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생기와 사랑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당신 딸에게는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없더니 친정아빠는 요즘 제가 보내준 외손녀 사진과 동영상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며 저한테 오늘은 사진이나 동영상 없냐? 라고 연락도 자주 하시고 선물도 어찌나 자주 보내시던지 우리 아빠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딸인 저도 놀라는 일이 많았어요. 거기에 질세라 시댁에서도 첫손녀 사랑이 장난이 아니신데 이게 다 저희 딸이 태어나고 일어난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시부모님은 주말이면 제발 좀 애 좀 집에다 놓고 가라고 시아버님이 저희 부부만 돌려보내는 날도 많았는데 덕분에 처음 하는 육아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희 애는 무난하고 성격 좋은 자기 아빠를 빼다 박은 것 같았는데 고모를 닮지 않고 아빠를 닮아 얼마나 다행인지요. 원래 임신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애가 닮는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거 없이 저희 애는 엄마 반 아빠 반 공평하게 닮아 태어났고 성격은 아빠를 닮아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애를 낳으면 자기 생활이 사라지고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신우도 저를 부러워하며 아이를 가지려 노력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글쎄요. 신우가 원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건지 시집살이에서 벗어나려 임신을 하고 싶은 건지 솔직히 모르지만 부디 신우의 바람대로 신우 똑 닮은 애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너 닮은 딸 낳아보라고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착하신 분이라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으실 뿐이지만 저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인생에는 총량이 있다고 하던데 신우도 그동안 편하게 멋모르고 산 시간만큼 고생이라는 걸 해봐야죠. 그래야 자기 애한테는 오냐오냐 하지 않고 대도하는 걸 가르치지 않겠어요? 거기에 살짝 제 사심을 넣어보자면 애를 낳으면 그만큼 친정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질 테니 보기 싫은 얼굴 더 자주 안 볼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화이팅하라고 임신에 좋은 영양제도 보내주고 정보 공유도 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좀 변하긴 하는 건지 웬일로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희망은 있는 것 같은데 또 안 와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원수 같았지만 신우랑도 잘 지내는 날이 제 인생에도 올죠. 뭐 별로 기대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 신우랑 또 레벨 어쩌고 급 어쩌고 그런 소리 때문에 다투는 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저는 또 새로운 재미에 빠졌는데 아이 키우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가 요즘은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그 시간에 파트타임이라고 하려 해도 시간이 애매해서 이것저것 고민을 해봤었는데 제가 사진 찍고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 육아 일기를 쓰던 걸 아이 용품을 공구하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다 보니 믿고 쓴다며 매출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씩 더 내다 보니 이젠 사무실도 없고 직원까지 있는 나름 사업가이자 CEO가 되었는데 그래도 저는 어디 나가면 전업주부라고 저를 소개해요. 쑥스러운 것도 있고 제가 주부라서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체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나중에 저희 아이가 많이 커서 엄마 손이 많이 필요 없게 된다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사업에 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에게 가장 1순위는 저희 가정이고 가족이고 저희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어 매일이 행복하기만 한데 시부모님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하라고 저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올해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해 이사도 앞두고 있는데 새 집에서 우리 가족 더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이었고요.
끝까지 제가 사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철없는 신우도 언젠가는 철이 들어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날이 오겠죠.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보람있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